네, 안녕하세요. 인턴 구윤혜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2021년도 CVPR에 발표된 Progressive Temporal Feature Alignment Network for Video in Painting입니다. 논문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논문에서는 우선 총 3가지의 비디오 인 페인팅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A에 해당하는 Optical Flow Based Method, 그리고 B에 해당하는 3D Convolution Based Method, 그리고 지금 해당 그림에는 없으나 이제 Attention Based Method, 크게 3가지 타입에 대해 이야기하며 논문에서는 이제 A와 B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A, 그러니까 Optical Flow Based Method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Optical Flow는 spatially well aligned 되어 가지고 3D Convolution 메소드와 다르게 High Resolution Result를 만들 수 있음이 장점이지만 이제 그 단점으로 이제 플로우 맵에 조그만한 이제 미싱 리전 같은 에러가 존재해도 이제 올바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3D Convolution Based Method의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점은 3D 시간 정보를 축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네이버 프레임에서 피처 맵을 쌓는 행위는 프레임 간의 오브젝트의 무브먼트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피처에 대해 스파셜 미스얼라이먼트를 발생시켜가지고 비디오 인 페인팅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두 방법, 옵티컬 플로우 베이스드 메소드와 3D 컨볼루션 베이스드 메소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앤 TSAM, Temporal Shift and Alignment 모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그림은 TSAM의 구조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논문에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ResNet 인코더입니다. 논문에서는 인코더의 모든 이제 바를렉의 첫 컨볼루션 레이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TSA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림의 이제 1번 부분이 TSA 이제 여기에 이제 바틀렉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TSAM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은 이제 피처 맵과 옵티컬 플로우 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TSAM 컨볼루션 레이어의 구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2번 그림의 내용이 나와 있으며 TSAM 모듈과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둘을 이제 한쪽은 이제 그거를 시그모이드한 값을 이제 둘이서 이제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이제 TSAM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인코드를 포함해가지고 이후에도 이제 TSAM 이제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TSAM이라는 모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순서에 맞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TSAM을 알기 위해서는 TSM이라는 모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TSM은 Temporal Shift 모듈의 약자이며 이제 Temporal Shift Module for Efficient Video Understanding이라는 ICCV 2019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에 소개된 이제 컨버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TSM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2D CNN 구조를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CNN이 그렇다시피 이제 해당 방법은 스파셜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템포럴 컨텍스트는 역시나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D CNN을 적용한 결과에다가 RNN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이제 CNN 플러스 RNN 구조가 결과는 나옴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2D CNN은 스파셜한 정보만 담당을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RNN 구조에서 템포럴 정보만을 추론하기 때문에 결과가 엄청 좋게 나올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D 이제 CNN 플러스 RNN의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3D 컨볼루션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3D 컨볼루션이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3D 컨볼루션은 이제 2D 컨볼루션은 역시 이제 2D 필터를 적용하지만 3D 컨볼루션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3D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연속되는 프레임에 템포럴한 정보를 필터에다가 학습시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D CNN처럼 이미 이제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모델도 없을 뿐더러 이제 역시 필터가 3D다 보니까 파라미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TSM이 이제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TSM이 그 3D 컨볼루션을 이제 3D 컨볼루션을 대체할 수 있었냐면 2D 컨볼루션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길 2D 컨볼루션과 TSM을 결합하면 3D 컨볼루션의 효과를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D 컨볼루션의 한계였던 메모리 그리고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TSM은 이제 타임 도메인에 따라서 이렇게 오리지널 피처가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 따라 정렬된 피처 맵에 템포럴한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하기 위해서 인접한 프레임에 이제 피처 맵을 조금씩 시프티드 시킨다고 합니다. 그림에 이제 빨간 박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t-1의 프레임과 t는 i의 프레임과 t 플러스 i 플러스 1 t는 i 플러스 1 그러니까 인접한 프레임들을 이렇게 정렬시킨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일부 채널을 이렇게 이제 템포럴하게 밀어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빨간 박스처럼 이제 TSM을 적용해가지고 T-1 프레임의 피처 맵의 일부분을 T로 이렇게 얼라인 시키고 그리고 이제 T 플러스 1 프레임의 이제 일부 피처 맵을 이제 T로 이렇게 얼라인 시켜가지고 이제 템포럴한 정보를 이제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을 리치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TSM이 이러한 방식을 이제 가져갔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TSM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빨간 박스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회색 그러니까 이제 T-1에서 왔던 프레임은 아무래도 T-1에서 피처 맵을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위치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피처 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T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이제 T 플러스 1 프레임을 이제 I로 매핑시킨 것도 결국에 T 플러스 1의 이 그때 위치 정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정보들이 T는 I일 때의 이제 위치 정보와 이제 얼라인이 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미스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템포럴하게 얼라인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스파셜하게 얼라인 된 게 아니었음을 볼 수 있고 이런 문제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이제 논문에 이렇게 노란색 박스처럼 인페인팅은 되지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라지하게 블러리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제 템포럴하게 well aligned 된 TSM 모듈을 이제 스파셜하게도 well aligned 시킬 수 있는 이제 TSAM, Temporal Shift Alignment 얼라인 모듈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이제 TSAM은 총 3스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접한 프레임의 피처를 TSM과 동일하게 시프팅 시킵니다. 이렇게 얻은 피처들은 템포럴한 측면으로는 이제 역시 이렇게 well aligned 된 상태입니다. TSM과 동일하게. 두 번째로는 옵티컬 플로우를 해당 피처에 적용시켜가지고 와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파셜한 측면으로 well aligned 시키도록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플로우 와핑이라는 이 태스크가 제가 아까 말했던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피처 맵에 적용해가지고 스파셜리하게도 well aligned 하게 하고 이제 템포럴리하게도 well aligned 하게 하려는 이러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얻은 이제 옵티컬 플로우까지 적용해가지고 와핑 시켜서 스파셜리 웰 얼라인드 그리고 템포럴리 웰 얼라인드 된 피처 맵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 발표 논문이었던 이제 플로우 가이디드 비디오 컴플리션에도 있었던 문제인 이제 패스트 모션이나 오클루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옵티컬 플로우 그러니까 이 플로우 와핑에 사용되는 옵티컬 플로우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TSM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옵티컬 플로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밸리디티 마스크라는 내용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밸리디티 마스크는 그림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C처럼 생겼습니다. 회색과 검은색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림이 밸리디티 마스크에 해당됩니다. 예, 이렇게 밸리디티 마스크는 이렇게 우측 상단에 식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구한다고 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A는 이제 픽셀을 의미합니다. A는 픽셀을 의미하고 F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워드 플로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F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워드 옵티컬 플로우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픽셀을 기점으로 어떤 픽셀에다가 백워드 플로우를 한번 적용을 시키고 그 결과값을 이제 다시 포워드 플로우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물체가 이제 백워드를 향해서 한번 움직였다가 이제 포워드를 한번 다시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픽셀과의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옵티컬 플로우의 밸리디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백워드 플로우, 포워드 옵티컬 플로우를 한 번씩 적용해서 그게 이제 논문에서 정하는 스레시홀드의 이제 값을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밸리드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러한 식을 사용해 가지고 밸리디티 마스크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 이제 밸리디티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TSA임은 이제 좌측 하단의 식처럼 이제 T-1을 이제 T로 이제 피처 맵이 제로부터 C 이제 피처 맵이 C 채널이 있다고 하면은 C개 이제 C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앞에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렇게 세 등분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0부터 F번째 차원까지의 이제 피처 맵을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플로우를 이제 네. 네, 죄송합니다. TSA의 이렇게 T-1 시점과 T+1 시점의 피처 맵을 일부분을 이렇게 와핑을 이제 플로우를 적용시켜주고 와핑을 시킵니다. 와핑을 시켜서 얻어낸 이제 이 피처 맵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피처 맵에다가 이제 이렇게 밸리디티 마스크, V 밸리디티 마스크를 적용해 가지고 이제 컴플리티드 된 이제 피처 맵을 최종적으로 얻어내게 한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다시 전체적인 구조로 돌아와서 앞에 레스넷 인코더의 아웃풋을 이제 스킵 커넥티드 디코더가 받습니다. 스킵 커넥티드 디코더는 3개의 게이티드 디컨볼루션 레이어와 5개의 TSAEM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길 레스넷 인코더와 스킵 커넥티드 인코더가 그리고 논문에서 사용되는 로스들의 조합으로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제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이제 구조에서는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길 이 뒷부분에 템포럴 패치 갱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사용되는 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의 식이 논문의 토탈 로스를 표현한 식이라고 합니다. 해당 식에서 사용되는 로스 텀은 총 4가지로 왼쪽부터 reconstruction loss, 그리고 perceptual loss, style loss, 그리고 temporal patch gain loss에 대한 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위에서부터 reconstruction loss와 perceptual loss에 대한 각각 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식에서 y 프라임과 y가 나와 있는데 y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의 프리딕션 값을 의미하고 y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reconstruction loss에서 이제 보이시는 C 같은 경우에는 corrupted region의 픽셀 셋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erceptual loss에서 파이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P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밸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지 P 같은 경우에는 perceptual loss를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된 레이어의 집합이라고 하며 이제 NP 같은 경우에는 이제 P번째 레이어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스타일러스 템포럴 패치겐 로스에 대한 식은 따로 없으나 스타일러스는 텍스처 인포메이션을 비슷하게 하기 위한 텀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템포럴 패치겐의 로스는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논문에서 퀄리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논문에서는 3개의 태스크 그러니까 오브젝트 리무벌 그리고 커브 마스크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마스크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면 태스크에 대한 이제 퀄리테이티브한 리절트는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발표 논문이었던 플로우 가이드 비디오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는 3개 태스크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아리팩트가 보이는 이제 미스얼라인드 인페인팅을 생성했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스 펜싱이나 이제 사람의 다리나 이제 벽 부분이 이제 미스얼라인드 되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앞으로 발표해야 할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메소드인 STT에는 이제 미스얼라인먼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블러리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약간은 블러리한 결과물을 보여줌에 있어서 아쉽다고 논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FBI는 맨 위의 태스크에서는 이제 이제 자세히 보이시면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옐로우 박스 아리팩트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적으로 역시 이제 해당 논문이 이제 TSAM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이제 해당 이밸류에이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퀀티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다양한 인페인팅 메소드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3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해당 논문의 결과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에서는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지 않은 TSM과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한 이제 TSM 모델에 대한 결과를 먼저 비교했습니다. 이 왼쪽에서 이 첫 번째 로우가 이제 TSM 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논문에서 소개되는 이제 TSAM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이제 TSM이 이제 스파셜리하게 이제 웰 얼라인드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선시킨 TSAM이 좀 더 결과가 좋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TSAM에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그라운드 트루스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제 플로우넷과 같은 곳에서 이제 뽑아낸 컴플리티드 플로우를 쓰는지에 대한 비교 내용입니다. 뭐 역시 당연하지만 그라운드 트루스를 쓴 모델이 당연히 결과는 더 좋지만 컴플리티드 된 플로우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의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은 저번 주에 발표했었던 플로우 가이디드 비디오 컴플리션과 같은 플로우 베이스드 메서드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패스트 모션, 오클루전과 같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플로우 베이스드 메서드의 3D 컨볼루션의 내용을 섞은 TSM을 발전시킨 TSAM이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트랜스포머의 단점과 이를 극복한 부분은 논문에서 등장하지 않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읽을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메소드들에다가 이제 뭐 옵티컬 플로우가 아닌 이제 3D 컨볼루션의 내용을 살짝 섞으면은 이제 해당 논문처럼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었고 이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슬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댓글 달아주신다면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